실전 78강 법정지상권 도사가 되려면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그죠? 근데 이 정도도 모르면서 법정지상권 관련된 물건을 건드린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우리 77강이죠. 직전에 아마 지난주 5월 5일 날은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방송을 휴강을 했고요. 지난주 수요일 날 5월 3일 날 77강 방송을 진행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그 토지 임대차 계약의 터전, 즉 민법 622조에 의한 차지권, 이 내용 사실 어려워요. 그죠?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카페 회원분들과 또 구독자분들 모시고 한 9분인가요? 두 분은 결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번개 모임을 하셨어요. 하시면서 그 참석하셨던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 방송 내용이 어렵대요. 어려워요, 사실은. 네, 저도 압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요. 그렇다 해가지고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런 그 영상보는 제작을 하기 이제 싫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00,000원 투자해가지고 뭐 5,000,000원 벌었다. 이런 참 헛된 소리는 제가 안 하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1,000,000원 투자해가 5,000,000원 번다 그러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유튜브 방송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법정지상권이라든지 또 민법 제622조에 의한 차지권 아니십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그러면요, 공부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나 도저히 어려워서 조금 한 템포 쉬어야겠다. 그럼 좀 쉬세요. 괜찮습니다. 쉬시고,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번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주로 이제 지분 경매, 전세권, 또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담보 가등기 아니십니까? 담보 가등기는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말 소멸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제 뭐 등기소를 3-6개14에 의한 가등기의 활용 방법이 지분 경매와 관련된 것인데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근데 도전을 하시려고 하면 이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서 어쨌든 지난 77강에서는 말이죠. 토지 임대차 계약에 터잡아가지고 토지가 경매된 경우 또는 건물이 경매된 경우 특히 이제 건물이 경매가 나왔을 적에는 대단히 이 주의를 기울이셔가지고 나름대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 오늘은 말이죠. 이제 방송 내용은 약정지상권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입니다. 타인 토지에 대해서 난 당신 땅을 씁시다. 그 대신 우리 지난 77강에서는 토지 임대차 계약이니까 채권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78강에서는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물권 계약이거든요. 지상권 설정을 하고 나서 그 땅 위에다가 지상권자 명의로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건물만 경매가 나오고 또는 토지만 경매 나온 그런 경우에 돼가지고 이 경매 사례는 참 별로 없어요. 그런데 혹시 이제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토대를 하셔가지고, 잘 적용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료를 가미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조정하고요. 네, 됐습니다. 날짜는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이게 78강인데 6번에 보시니까 지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이것도 말이죠.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5월 6일 날, 토요일 날 번개 모임 할 적에 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법원 경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깔딱 고개가 있습니다. 고개만 딸깍 넘어버리면요. 완전 일취월장합니다. 상당히 쉽게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 과정만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참으시거나 조금 더 집중하시게 되면요. 제가 또 이제 옆으로 잠깐 빠지는 말씀 드릴게요. 뭐냐면은, 나는 경매 투자를 하고 싶은데, 경매 공부는 하기 싫고, 나 그냥 컨설팅 업체에다가 돈 얼마 주고, 의뢰를 할래. 물론 그렇습니다. 대다수 컨설팅 업체분들은 양심적이십니다. 그죠? 가능하면 고객들의 재산을 보호를 해주고, 다른데 재산 정식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그런데 일부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컨설팅 회사 가가지고 나 물건 하나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추천을 해주단 말이죠. 근데 그 추천한 물건 자체가 내가 딱 보고 나서 이게 좋은 물건인지 나쁜 물건인지 말이지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일임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지요. 내가 설사
컨설팅 회사에다 컨설팅 의뢰를 한다 손치더라도 경매 투자를 통해서 재산을 정식하겠다 하더라. 그러면요, 내 경매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제 본 강의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이게 뭐냐면 이거 간단하게 제가 판서를 하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지난 아마 76강, 77강에서는요, 토지, 임대차 계약이 했거든요. 토지 임대차 계약은 우리가 주택 임대차 계약처럼 이게 그 채권 계약입니다. 채권. 왜냐면 땅 주인 대 나 1대1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엔요, 지상권은요, 뭡니까 이게? 물건이잖아요. 물건. 근데 토지 임대차 계약이든 지상권이든 간에 불문하고 둘 다 남의 땅을 사용 수익하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지 임대차 계약이다 그러면요, 이게 토지 소유자가 A인데 B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A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당신 땅 좀 씁시다. 그럼 A가 알았다. 그럼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한다는 거죠. 근데 땅 쏜다 그러면 이때 여기에 보면 B는 뭐 A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토지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이지요. 그죠? 그러면 A는 뭡니까? 토지를 빌려줬으니까 토지 임대인이 되고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토지를 빌렸으니까 토지 임차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B 명의로, 즉 토지 임차인 명의로 지상 건물을 등기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등기를 한 상태에서 뭐 토지가 매매나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달리하게 됐을 경우는 그때는 B는 뭐다? 토지 양수인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토지 임대차 계약이고요. 요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요, 앞강 76강, 77강을 시간 더 길어요. 1시간. 그죠? 대체적으로 유튜브 상에 보면, 가장 적절한 그 강의 시간이 8분에서 10분이랍니다. 근데 저희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는 완전히 스트레이트로 해가지고 1시간 넘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좀 긴데, 이걸 내가 알려면 조금 인내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말이죠. 지상권입니다. 여기 역시 마찬가지 토지 소유자가 A가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이 딱 A한테 가요. B가 A한테, 나 당신 땅 좀 씁시다. 그러니까 A가 오케이. 근데 있잖아. 여기다 난 토지 임대차 계약은 싫고 어떻게 지상권 등기 좀 합시다. 지상권. 지상권 등기 합시다. 그러니까 A가 오케이. 그때는 뭐다? 이 사람은요. 지상권 등기를 해줬으니까 지상권 등기에 대한 설정자. 이 B는 지상권 등기. 지상권자. 그죠? 지상권 설정자, 이렇게 봐야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A는 어쨌든 토지 임차인이고, B가 토지 임차인이고, A는 토지 임대인이다. 이런 그런 개념을 보시는데 단지 물권과 채권의 그 차이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상에 B가 내가 당신 땅 좀 씁시다. A가 오케이.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하였지.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당신 땅에다 건물 지어가지고 내 명의로 등기할게. 그러니까 이게 민법 622조에 의한 차지권 요 내용하고 똑같아요. 단지 차이점은 뭐지? 물권과 채권 요 차이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시면서요. 그러면 여기 보시니까 지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이렇게 나와요. 이게 결국은 제가 이 방송하면서 이 법정지상권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어떤 내용이냐면요. 타인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뭐냐, 이거. 산자, 살아있는 사람 대상으로 하면은 뭐죠? 법정지상권 있죠? 이거 적어드릴게요. 법정지상권. 이게 이제 토지 건물 소유자가 틀렸다. 그런데 건물 소유자는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 또 하나 더 보니까 어떤 게 두 번째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또 세 번째가 보니까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 공부할 약정. 이게 지상권인데요. 이거 왜 약정지상권이냐니까 쌍방간에 서로 약속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지상권의 범위는 예를 들어 1000제곱미터인데 말이지. 우리 지상권 범위는 어떻게 남측 500제곱미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 쌍방간에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를 사용할 사람하고 둘이서 약정을 하니까 그래 약정지상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법정에 있으면 약정이 있겠죠, 그죠? 네 번째 보니까 우리 지난 76강, 77강에서 공부했던 민법 몇 조죠? 622조에 의한 차지권, 그죠?
이게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남의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돌아가신 분 하니까 이건 분묘기지권이라는 거죠. 분묘기지권. 이 분묘기지권도 아마 오늘 제가 간단하게 언급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언급해 드렸는데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분묘기지권에 있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해가지고 뭐 받아가지고 말이죠. 남의 조상묘를 말이죠. 포크레인가지고 팍 뒤집어 버리고 그렇게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분묘기지권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별로 돈이 억만금이 된다 할지라도 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상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밑으로 또 자료를 내립니다. 토지가 경매된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보십시오. 여기 보시니까 이제 갑이 토지 소유자잖아요. 갑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을은 보니까 지상권자입니다. 정보다. 이 갑 땅 위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을이 갑한테 가가지고 나 당신 땅 좀 씁시다. 갑이 오케이. 그러니까 근데 있잖아 우리 등기부등본상에 탁 등기되는 지상권 등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또 갑이 오케이 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또 세 번째 먹어봐가지고 좀 지상권 설정했는데 여기다 내 건물 짓잖아. 건물 짓는데 이걸 내 걸로 등기합시다. 이게 지상권자 겸 건물 소유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법 622조 같은 경우는 갑은 토지 임대인, 을은 토지 임차인. 근데 건물 소유했다고 그러니까 건물이 이제 등기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상태에서 토지가 경매가 넘어와가지고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낙찰받았다. 이때 말이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봐가지고 병 입장이 되는 겁니다. 병 입장이 되었을 적에 과연 이 사람이 경매 투자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하느냐. 그 밑에 또 자료가 있어요. 자료를 제가 펼쳐서 한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펼쳐 드릴게요. 여기서 이게 뭐냐면 토지의 을지상권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을이란 사람이 땅에다가 지상권 등기를 하는데 이게 지상권 등기를 하는데 토지 등기부등본입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이더라. 또 우리는 뭡니까? 토지가 경매 나왔다고 그러면 당연히 토지 등기부등본에 대한 뭐 그래도 권리분석 꼴배기 싫지만 권리분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토지에 대한 그 토지 등기부에 대한 그 권리분석을 딱 해보니까 이것처럼 해가지고 토지상에 을이 말이 맨 앞에 제일 앞에 지상권 여기 소위 선순위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설정했어. 그 다음에 그 뒤에 정이라는 사람이 토지만 가지고 왜냐면 지상 건물은 을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 예를 들어가 누구한테 뭐 땅을 부동산을 담보로 제표해준다 할지라도 건물은 자기 게 아니니까 땅만 그 정한테 저당권 설정한다면 저당권 담보 잡혀준다는 것이죠. 그거 되어 보니까 정저당권자 땅을 예를 들자면 또 임의 경매 신청하였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러했을 적에 뭐다 이게 여기 토지가 경매 진행 중이니까 그럼 토지의 말소 기준 권리 뭐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 뭡니까? 앞선 권리죠, 그죠? 지상권이 앞섰으니까 선순위 지상권 아닙니까, 그죠? 그럼 선순위 지상권이다. 요것은 인수되는 권리다. 그럼 좋습니다. 이 지상권에는 뭐냐 이게 여기입니다. 지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인 토지에 대한 적법한 사용 권한이 뭐냐 이거죠. 나 저 사람 토지 소유자 땅이라는데 지상권 설정했어. 응? 지상권 얘기 뭐다? 남의 땅에 대해 적법하게 내가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잖아. 그죠? 그런데 봐가지고 만약에 요 밑에 2번 같은 경우 말이죠. 요 1번 같은 건, 여기 위에 같은 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게 선순위 지상권 같은 경우, 지상권이 말소가 안 돼. 말소가 안 된다는 건 뭡니까? 이 지상 건물은 뭐다?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지상 건물은 온전하게 존재하는 거야. 온전하게 존재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 같은 경우 이거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니까 토지상에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땅이 경매가 넘어왔으니까 토지에 대한 그 뭡니까 등기부등본에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보니까 땅에 보니까 정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을 한 상태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지상권 설정했다. 그럼 이 사람 바보 멍텅구리지 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이라는 사람이 담보권 실행에 임의경매 신청해버렸어요. 그럼 정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 되잖아요. 그죠? 그럼 지상권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죠. 뒤에 있으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으니까 지상권 죽어버리는 지상권이 뭐라고 그랬지? 지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권리인데 지상 건물의 소유로 소위 지상 건물의 존재를 목적으로 하는 거야. 존재. 예. 근데
지상 건물의 존재에 의한 근원으로서 어떤 지상권이나 권리가 있어야 된다. 이번에 보니까 지상권이 없어져 버리네. 그럼 이 지상 건물은 어떻게 된다더라? 철거가 돼야 된다더라. 그래서 우리 투자자, 병 입장에서 봤을 적에 말이죠. 토지에 대한 그 권리 분석을 딱 함에 있어가지고, 요 위에 1번 요거보다는 2번 해가지고, 즉, 이 지상권 자체가 말소가 된다. 그래서 밑에 위에 안 적어놨습니까? 건물은 존속됨, 요건 보니까 건물은 철거 대상이다. 이게 존속된다는 것은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저 지상권이 말소가 안 되기 때문에 건물이 존속된다는 것이고, 위에 밑에 보니까 건물이 철거 대상이라는 것은 지상권이 죽어버린다 이거죠. 말소되니까 그럼 더 이상 남의 땅이죠. 어쨌든 어리 입장에서는 병은 타인이잖아요. 그죠? 남의 땅에 대한 어떤 적법한 사용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 입장에서 봐가 무조건 지상권 등기한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이 토지 등기부터 보니까 이미 이 저당권이 떡하니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 그러면 이게 이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민법 622조에 의한 차지권을 설정하는 이게 전부 다 꽝입니다. 꽝. 예. 제가 아마 요거 민법 622조의 차지권 관련해서도 아마 지난 시간에 77강이지요. 거기서 아마 제가 이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이게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했단 말이죠. 여기 보니까 토지 소유자 A건 B라는 사람이 있는데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러니까 요 이제 토지 등기부등 보다입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을 예를 들자면요, 임대차 계약을 이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땅에 보니까 저당권 등의 물건이 떡하니 설정되어 버렸다 이거죠. 이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면 다시 77강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연이어서 계속 보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정말.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제가 자꾸 말이지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내 이 나이에 무슨 어느 쪽으로 공부냐 하시면서 탈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나가세요. 저도 그런 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이 바닥에서요, 이건 제 소신입니다. 이 바닥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요, 공부하셔야 돼요. 세상 안 그렇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소위 사기 치는 그룹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몇백만 원 가지고 말이지 몇천만 원, 몇억을 번다는 돈 말이지. 그런 말 그래 개소리 하는데, 그게 또 이제 구름대 같이 몰려가지고 우우 가고 나거든요. 그거 가보세요. 가가지고 돈은 돈대로 주고 그냥 아이고 이게 별 돈 못 봅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을 제가 똑바로 직시하시고 경매 공부 확실하게 하셔가지고요, 자생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맞지 않습니까? 또 실없는 말씀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난 77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토지 임대차 계약입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그 땅에 보니까 저당권이 떡하니 설정되어 있네. 그러면 설사 토지 임대차 계약에 터잡아가지고 지상 건물 B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손치더라도 이 사람은요, 토지 임대차의 차지권에 의해 가지고 제3자한테 대항을 못 한다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자, 보십시오. 여기 A가 있고 B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B는 토지 임차인입니다. 이 상태에서 토지가 경매든 매매든 넘어왔다. 왜냐면 이 저당권자가 맨 앞에 설정되어 있으니까 저당권자 토지를 임의경비 신청했단 말이죠. 그죠? 이래서 C라는 사람이 만약에 낙찰을 받는단 말이죠. C라는 사람이. 근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지? 나는 있잖아. A가 있어가지고 나 민법 622조에 의한 차지권에 의한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했걸랑. 근데 민법 622조 제1항 규정을 보게 되니까 토지가 소유권을 달리하게 되면 나는 있잖아. 이 사람한테 임차권으로서 대항을 할 수가 있대. 이거 민법 622조 제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그 대법원 판결 내용에 의하면 그럼 이미 그 전에 네가 이 사람은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러면 저당권 이 사람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차지권을 대항력을 인정을 해주게 된다면 이 저당권자 뭐가 된다 이거죠. 맞지 않습니까? 자기는 저당권 설정할 적에는 그 뒤에 토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할지 뭐가 들어올지 아무런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이잖아요. 예측 불가능인데 말이지 나중에 설정 내지 성립된 이런 권리를 내가지고 이 사람이 손해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대항을 할 수 있다 그러면요, C라는 사람이 잘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럼 그때는 뭐다? 비록 민법 622조의 1항에 의한 어떤 토지 임대차 계약에 의한 차지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당권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다? 대항력이 인정이 안 된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요,
이미 뭐다 정의 저당권을 설정을 하였다 들어가면 백날 지상권 설정해봤자 꽝이야. 그죠? 또 나아가서 정의 이미 딱 토지에 보니까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듯이 토지임대차 계약 백날 체결해봤자 꽝이야. 그죠? 그렇다면 이게 토지임대차 계약이든 지상권 설정 계약이든 간에 불문하고 토지 등기부등본상에 어떻게 되어 있어도 되느냐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토지임대차 계약 체결한다 말이죠. 토지임대차 계약 체결한다 했을 때는 토지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야 됩니다. 저당권도 없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압류도 없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돼. 근데 난 이제 이번엔 말이지 땅 주인을 잘 구술해가지고 물권인 지상권 설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 지상권 등기를 하는데 토지 등기부등본 띄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확인해보니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갑구 얼구상에 단지 소유권만 딱 소유자만 누구 나와 있고 나머지 압류 가압류 없어. 얼구상에 뭐 저당권 등 이런 뭐 제한 물건이 전혀 없어. 깨끗한 상태에서 이랬듯이 지상권 설정을 한다더라. 그럼 이 사람들의 편을 들어준다 이게지. 누가 법이 그런데 이미 뭐다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지상권 설정할 그 앞에 이런 뭐 저당권 토지입니다. 토지상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 사람도 완전히 꽝이라니까. 일단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겠죠. 저는 이해를 하신 걸로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토지가 경매되었을 경우에 이제 결국은 뭐다 토지 등기부등본상의 지상권 설정 순위가 선순위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후순위로 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건물이죠, 그죠? 건물은 존속하느냐 아니면 철거하느냐. 그럼 존속은 뭐다? 존속. 건물이 존속한다는 것은 토지 사용을 전제로 하는 지상권이 계속적으로 존속한다는 말이죠. 근데 건물이 철거가 된다는 것은 뭐다 이게 지상권이라는 이 권리 자체가 어떻게 소멸돼 버린다. 그러니까 지상권이라는 지상권이 소멸된다는 건 뭡니까? 지상권 뭐죠? 타인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인데 그 사용 수익권이 없어지는 거야. 사용 수익권이 없어지면 그때 이 건물은 뭐다 이게 공중에 붕 뜬게 됩니다. 공중에 붕 뜬게 되기 때문에 슉 건물 철거해라.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병 입장에서 보니까 말이죠. 나름대로 토지에 대한 어떤 그 권리 문서를 해보니까 2번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 지상 건물은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구나 해가지고 병원 땅을 낙찰받고 나서 어른한테 일로 와봐. 당신 지상권 있잖아. 지상권 말소됐잖아. 그죠? 지상권 말소됐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건물 좀 철거해 줄래? 했을 적에 입장에서 말 그대로 자기 생돈 들여가지고 건물 지은 거 아닙니까? 그죠? 건물 철거 안 한다. 그럼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어떻게 한다 하더라. 병원 상대로 해가지고 첫 번째 건물 철거. 이건 이제 법정 이상권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접근 방법은 똑같아요.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한다. 또 두 번째 봐가지고 야 이 사람아 당신은 내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그런 권리인 지상권이 있었는데 지상권이 없어져 버렸잖아. 죽었잖아요. 따라서 계속 너 남의 땅을 깔고 앉아있네. 이게 뭐죠? 점유죠. 그죠? 깔고 앉아있는 이게 무슨 점유입니까? 불법 점유잖아요. 너의 불법 행위를 내가 뭘 입어버려서 손해보여. 따라서 손해배상 해내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고 또 세 번째 봐가지고 토지 소유자는 지상 건물에 보니까 말고 또 다른 점유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점유자들이 있다 했을 때 이 점유자들에 명도 집행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 사람들 쫓아내야지만 법원에서 철거 소송에 판결 받아가지고 건물 부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는 건물 철거하는데 병이 말이지 땅을 땅 낙찰받은 당시 현장 가보니까 지상 건물이 말이지 폼 나는 거야. 아주, 그러면 이게 사실적인 측면에 있어서 건물을 부순다면 생산적인 경제활동이 아니고 파괴적인 경제활동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거 소송 제기해야 돼요. 하면서 또 손배 소송 제기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더라? 철거 소송은 그대로 놔놓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의해 가지고 그럼 법원에서 언론은 병한테 얼마 주어라? 그 이행 판결이거든요. 근데 안 준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뭡니까? 건물 철거가 되고 이제 쫓겨날 그런 판국인데 무슨 손해배상 금액을 병한테 줍니까? 그러면 너 건물이 계속 존속한다. 그때 병은 두 번째 단추를 딱 끼워야겠죠. 어떤가 봐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판결 받았잖아요. 그 판결문 가지고 건물을 강제경매 붙여버리고 강제경매 붙여가지고 여기서 토지는 병인데 근데 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에서 봐가 말이죠. 병입니다. 병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 건물은 말이지 죽어도 적어도 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 사실 없잖아요. 지상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워라. 요거 제가 아마 지난 76강에 77강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세워라.
내어라 놔둬 버려. 예를 들어가 말이죠. 이게 건물이 이제 경매 넣었으니까 1차 가격이 뭐 예를 들어가 뭐 한 5억이다. 근데 이게 보니까 아무도 이 건물을 못 건드려. 이게 법리적으로는 못 건드려요. 법리적으로. 우리 그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법리적인 측면과 사실적인 측면,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번개방송 번개할 적에 말씀드렸거든요. 예. 요것도 나중에 뭐 이번 달에 번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 예. 이게 분명히 법리적으로는 봐서 내가 불리해. 그런데 어떤 행위를 다 취해버리면 사실적으로는요, 오히려 내가 불리하지 않은,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가격이 예를 들어가 법원에서 평가한 금액이 5억인데 병 입장에서 너무 낙관한 거야. 이 건물은 나 말고는 죽어도 아무도 못 들어. 왜? 지상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 자체가 말소가 돼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그럼 더 이상 안 된다. 다른 내가 경매 집어넣어버렸어. 그러니까 계속 유찰되고 그만 막 이러다 10차 기일날 해가 말이죠. 한 3천만 원까지 떨어졌어. 아니면 5천만 원까지 떨어졌어. 아니면 1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저 같으면 제가 들어가 버립니다. 저는 들어가요. 저는 들어가면서 아마 또 다른 영상물에서 또 이런 말씀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봐가지고 이 상태에서 보면요. 자, 분명히 법리적으로 이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병한테는 대항을 할 수가 없어요. 병 입장에서, 예를 들어 건물을 제가 낙찰받았으면 안정희 씨 당신 이리 와봐. 예. 이거 봐가 지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 자체가 내가 땅을 낙찰받을 당시에 이게 없어졌는데 그럼 지상권이 없게 되면 건물은 철거돼야 되는데 그거 사실 몰랐나? 알았지요. 근데 왜 받았나? 그냥 받았지요. 그럼 내가 건물 부술까? 근데 사실 안 그랬습니까? 이게 닭갈비입니다. 건물 부수자니 건물이 너무나도 멋있고, 그대로 놔두자니 병이산도 깝깝하다는 거죠. 그럼 봐가지고 이걸 제가 만약 안정현이가 이런 걸 노리시는 분들도 계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과 관련된 그런 그 토지 낙찰받았고 지상 건물이 법정 지상권 가지지 않는다 해가지고요. 토지 낙찰 받으신 분이 건물을 일방적으로 경매 집어넣어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놔두면요. 때로는 봐서 재수 없으면 남 좋은 일 시키는다니까요. 적당한 선에서 건물을 토지 낙찰자 겸 소유자죠, 그죠? 이 사람 자기가 건물을 경매 집어넣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지가 들어가서 낙찰 받아야 돼. 너무 똥값으로 말이 그냥 털도 안 뽑고 그대로 먹으려면 그거 양심불량이지. 그 적당한 선에서 안 그래야지만 이런 안종현이 같은 사람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적당한 선에서 낙찰 받아가지고 이게 토지 건물을 한 사람 앞으로 귀속시키는 이런 수순을 밟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참 저도 이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또 안 된다면 뭐 이번에 또 뭐 5월 중에 또 저희 번개할 겁니다. 그렇다면 오셔가 또 신랄하게 또 질문 한번 주시든지. 저번 토요일 날도 뭐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 몇 분 하시더라고요. 저도 답변 들으면서 땀을 찔찔 흘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니까 채팅창 한번 보고 인사 말씀드릴게요. 곽충건 우리 회장님, 곽충건이 우리 회장님으로 당첨됐어요. 감사합니다. 에리카님, 마홍님, 박헌성님, 부부익사님, 이강희님, 빠삐용님, 폴님, 최선영님, 아직 퇴근 중이신 모양이네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아이고, 피구님 잘 들어가셨습니까? 아이고, 윤진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열공하십시오. 민주지사님, 알까기 대왕님, 박황용님, 김혜진님, 그날 잘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날 술을 좀 많이 먹어 실수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호님, 경매 1순위님, 아이고, 강성학님 넣으셨네요. 네네네. 아까 또 지분경매에 대해서 전화 주셔가지고, 뭐 전화 주십시오. 아이고, 충성, 나님 들어주네요. 반갑습니다. 네, 마마까꿍님, 리키님, 고공생 부동산 TV님, 아리수님, 홍대희님, 이정아님, 이명남님, 이명남님도 저번 우리 뭡니까 번개 참여하신 분 아니신가요? 저도 닉네임하고 아니시구나. 네네. 나는 나님이 이정남님이시죠? 네, 맞아. 죄송합니다. 치토스님, 그다음에 누구신가요? 또 매주콩님, 그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시화원님, 네, 빅리치님, 닉네임 좋습니다. 빅리치, 거부 좋죠. 리키님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77강 듣고 바로 78강 들으니 이해가 쏙쏙. 그렇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막 최대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려운 모양이라.
예. 그죠? 그래도 한 고비를 넘어야 돼요. 이 정도 넘어야지 내가 경매한다고 어디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말이지. 또 여러분들도 이 정도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지만은 이 상태에서 나중에 이게 유튜브가 이제 완전 그 유행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구글 뭐 아이디인가 그거 가지고 있으면 유튜브 방송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저처럼 라이브 방송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또그 녹화 방송을 하셔가지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나이 드셔가지고 좀 연세 있으신 상태에서 잘만 하면 국민연금 이상으로 어떤 수익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이지.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사보작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냐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냥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돈만 하지 마십시오. 돈도 적당히 버시면서 결국은 뭐다. 내가 이런 경매 쪽으로 해가지고 내가 도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도사 되려고 하면 뭡니까? 공부를 하시는 수밖에. 제가 자꾸 공부하시라는 말씀 드리니까 이제 지겨우시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 78강입니다. 죄송합니다. 78강 일부 방송을 마치고요. 화면 정리한 상태에서 78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8강 일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